삼성전자 메모리 흑자 전환 갤럭시 S24 출시 1분기 수익성 개선. BNK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개선될 실적을 낼 것으로 봤다. 메모리 사업 흑자 전환과 갤럭시 S24 출시에 따른 MX 부문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대치에는 소폭 미달할 것으로 봤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86,000원을 유지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난 69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637% 늘어난 4조 7,200억 원이다. 메모리 가격 추가 상승으로 메모리 사업의 수익성 강화가 예상된다. 신제품 갤럭시 S24위 출시도 기대 요인이다. 다만 높아진 유통 재고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유통 채널 재고는 다시 지난해 상반기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고객사들 재고 조정 진행으로 상반기 DS, SDC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미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I 고성장에 따른 HBM 및 고용량 D램 수요 증가가 지속되며 가격 프리미엄이 유지되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 흐름은 비교적 견조한 상태에서 모멘텀만 둔화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지만 이후 자영 회복의 길을 가는 만큼 주가도 저점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긴 호흡의 관점에서 접근을 요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25%로 재차 동결한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로의 선회를 시사했지만 그 시점이 임박했다고 신호를 주지는 않았다. 인하 시기를 둘러싼 패드와 시장 간 공방이 불가피한 만큼 시중금리가 반등하는 국면에서 오히려 채권 매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31일 패드는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은 4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은 회의 직후 회견에서 올해 내 적절한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지만 아직 확신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는 신중론을 내비쳤다. 물가 목표 달성에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패드는 최근 경제활동은 지표상으로 안정적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일자리 성장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견조하다면서 물가 상승은 지난해에 비해 완화됐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위원회는 오랫동안 최대 고용과 물가 상승률을 2% 목표로 설정해왔다면서 이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위험은 더 좋은 균형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고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여전히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와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 보고서들에 따르면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패드의 정책 결정문에서 비둘기파와 매파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봤다. 방향성은 맞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한 만큼 당장 3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시티은행은 그 어떤 추가 긴축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위험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한 점은 비둘기적이지만 인플레 2% 근접 확신이 더 강해질 때까지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매파적이라면서 파월 의장은 고용과 경제활동의 하방 충격, 은행 불안 심화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3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지만 인플레 둔화를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은 매우 혼란스러웠다며 6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웰스파고 은행은 3월 정책 계획까지 패드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5월 25급 인하, 올해 말까지 100bp 추가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한편 채권 매수 대응이 유효한 시기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공동락대신증권 연구원은 1월 FOMC는 인하 기조로의 전환을 분명하게 통화당국이 직접 밝혔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기준금리 인하로의 전환을 기정사실로 인식했던 금융시장의 입장에선 보다 뚜렷하게 인하 시점이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이번 회의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졌던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둘러싼 패드와 시장 간 인식 격차가 이번 회의를 통해 재확인된 셈이다. 공 연구원은 빠른 인식 전환과 조기 인하 기대가 이번 FOMC를 통해 일정 수준 제약을 받았다는 점에서 1월 회의는 제한적이나마 매파적이었던 통화정책 이벤트라고 본다며 인하로의 기조 변화가 종전보다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시장의 인하 기대에 전적으로 위배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정 시 채권 매수 대응이 가능한 시기라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은 1일 삼성전자에 대해 반도체 업체들의 증산으로 올 하반기 업황의 단기 둔화가 예상돼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87,000원을 유지했다. 하이투자증권은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4조 7천억 원으로 예상했다. D램, 낸드 부문은 지난해 4분기 엽기적 효과에 따라 올 1분기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이나 평균 판매 단가가 10% 초반에서 20%가량 상승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 6,600억 원가량의 흑자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시스템 LSI 부문에서는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전체 반도체 부문은 1,3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봤다. 하이투자증권은 올 하반기 단기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 증가율은 올 하반기에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역사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6개월가량 선행하고 삼성전자 주가와 동행해온 경기 선행 지표들 중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은 이미 하락이 시작됐고 OECD 경기 선행 지수 역시 조만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주목했다. 한국 반도체 주가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왔다. 중국 IT 수요 증감률은 중국 경기 선행지수 증감률과 동행 관계에 있다.
20개월 연속 상승했던 중국 경기선행지수 증감률도 12월에 하락 전환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선행지표들의 하락 전환과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 전망에 근거해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한다면서 내년에는 매우 강력한 업황 개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 시설 투자는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감산 원복 효과는 내년 초에 마무리될 것이므로 내년의 생산 증가율은 매우 낮을 전망이라며 내년의 업황 개선을 반영할 올 하반기 이후의 주가 상승은 매우 가파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키움증권이 1일 삼양식품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일회성 비용 요인을 제외하면 대체로 무난한 실적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삼양식품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2.5% 감소했다라며 중국은 온라인 채널 사업 정비에 따른 출고가 지연됐고 미국은 3분기 코스트코 매출 엽기적 영향이라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물류창고 신규 임대, 광고 선전비, 대손 충당금, 인센티브 증가 등으로 인해 전 분기 대비 비용이 6,070억 증가했다라며 임차료는 기존 미국 창고 계약이 만료되면 과거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박 연구원은 실적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중국 온라인 채널 사업 정비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정비 완료 이후 리스토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올해 1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 정도의 수준이 예상되지만 2분기부터 코스트코 지역 커버리지가 확대될 계획이라며 일회성 비용 영향을 제외하면 대체로 무난한 실적으로 판단돼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녹십자의 혈액 제재 알리글로 미국 진출에 따른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를 분석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5만원을 유지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녹십자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4,049억 원, 영업손실은 84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며 면역으로 불린 수출 물량 정상화로 혈액제제 매출액이 늘었고 자회사 큐레보가 관계회사로 전환되면서 적자폭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녹십자는 지난달 31일 열린 인베스터 데이에서 알리글로의 구체적인 미국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며 IVIG 제품 특성상 전문약국과의 협업이 중요한데 녹십자는 5개 전문약국과 계약 추진 중이며 7월 알리글로 발매에 앞서 처방 응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녹십자는 알리글로의 미국 매출이 올해 5천만 달러에서 2028년 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나 미국에서의 직접 판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보다 보수적인 매출을 전망한다며 향후 전문약국과의 계약 건수, 실처방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매출 전망치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